자, 아직까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는 이제 사전투표는 시작이 이제 사전투표는 6시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아직 본투표도 남아 있고 또 본투표에 또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관심이죠. 자, 조금 전 6시에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6시 최종 투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5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미 29.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서 지난 총선에서 기록했던 사전투표율 전체가 26.7%인데 그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과연 30%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잠시 후에 결정이 됩니다. 남녀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대별, 지역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부가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팥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예, 이 대표의 팥틀막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바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나 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왜 못 가지고 가게 하냐고요.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할 겁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야당,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팔을 들고 가야 된다. 뭐 팔을 새겨진 뭐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가방을 메고 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는 모양인데 선관위에서는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 갖고 투표소 가도 되는지 문의가 있어서 안내를 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표시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다른 물건, 그럼 야당의 불리한 물건도 들고 가서 앞에 퍼포먼스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투표소에서 또 이게 또 이렇게 논란이 또 불을 붙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2등 전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파 가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물가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던 그 요소 아닙니까?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을 왜 들고 가겠습니까? 물가에 따른 실정,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표하는 장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처럼 법인카드로 청담동 가서 사온 일제 샴푸를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특정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는 선거전이 치열한다 하더라도 투표를 갈 때는 정말 시민으로서 신성한 투표를 한 표 행사하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그 투표장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만 일으킨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걸 해서 선관위에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파틀막이라고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음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수 측에서 상당 부분 일본 샴푸 그리고 여자 배우 앞에 들고 가는 모습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논란을 만드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당신들이 내려가도 우리는 높게 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뭐 적고 계신데 뭐 반박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민주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도 나와 있잖아요.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 갖고 투표소 가도 되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든 뭐 유권자들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코끼리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다. 과연 중도층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자, 김 교수님, 이게 네. 사전 투표율이 아까 뭐 잠깐 지역별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 같이 다 이제 올라가는 투표율이 될지, 사전 투표 미리 했으니까 본 투표에는 안 가게 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앞으로의 궁금증이 남습니다. 근데 이번에 워낙 첨예하게 여야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유리하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동료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보수층에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진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고 투표장 안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많이 나와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표율과 이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역대 총선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하고 총선 때 보면 본 선거에서 본 투표율이 보통 유권자의 한 40% 정도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한 30%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한 70%를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과거에 투표율이 높았을 때, 총선에 투표율이 높았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국민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불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표율에 상관없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이번부터는 과거에 있던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투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투표율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좀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지금 60대 이상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유권자 비중은 한 30%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투표는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샤이 2030처럼 20대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대가 결국 민주당이 벌린 이 막판의 돌발 악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이번 총선이 당락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나 야나 모두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요. 주권자들의 아주 고유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 또 당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투표를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